안녕하세요. 왜 박수가 없어요? 저희 가정은 천보가정 146호예요. 146번으로 천보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천보가정의 위치가, 임지가 한국이 아니라 코스타리카예요. 국가메시아로서 천보가정을 이룬 사람은 유일하게 저예요.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간증으로 증거했듯이 텔레비전 방송국을 만들어서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24시간 원리를 증거함으로써 그 텔레비전을 집에서 듣고 보고 몇 날 며칠을 고민도 하다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온 식구들이 314명이라고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314명 가운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나름대로 특별한 간증거리인 것을 잘 압니다. 그 314가정 가운데 부모님 전용을 모시도록 한 가정이 118가정이라 했습니다. 그 108가정, 가정에 가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겨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기회사 다니고 있는 에드윈, 자넷, 그 부부는 원리를 텔레비를 통해 듣고 자기 발로 교회에 입교해서 그 리몬 주의 교구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뜻을 받들고 신앙을 하는 가장 모범적인 에드윈이에요. 35,000볼트의 감전이 돼서 자동차가 터지고 엔진이 터지고 타이어가 터지는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에드윈, 그 부부는 한국에도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며칠 밤을 자면서 전국을 다녔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에드윈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에 살고 계신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텔레비를 통해서 원리를 듣지 않았어도 그 아들 며느리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 나와서 자동으로 우리 식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보가정이 코스타리카에서 국가 메시아의 이름으로 제1호로 천보가정이 되었다고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자랑스럽고 저가 하늘이 시켜서 심부름을 했지만 저가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6대 코스타리카 대통령
당선된 라우라 진치자.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이 양반이 얼마나 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하는지. 그렇게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가지 중에 뉴 평화마을 프로젝트 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모든 마을 중에 가장 모범적인 마을 하나를 만들자. 모델 마을을 만들자. 그것이 처음에는 평화마을이었어요. 그리 한남동에 와서 보고 가운데 평화마을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야, 평화마을로 하지 말고 뉴자를 하나 더 넣어라. 그래서 뉴 평화마을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그 뉴 평화마을 모델 마을이에요. 도덕 강국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강국, 나라를 만들기 전에 한 마을부터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뉴 평화마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당선된 라우라 진치자 보고 쭉 그 프로를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마을 하나를 정해주시오. 그래서 그 라우라 진치자가 마을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을 찾아가서 그 지사도 만나고 그 마을도 직접 가보고 그 지사와 자세한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참 거기가 대통령이 지정한 마을이 될 만해요. 아주 경치 좋고 아늑한 시골 마을이고 아주 그냥 그 들어가는 가로수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그 지사 보고 뉴 평화마을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을 쫙 설명을 했어요. 이 마을의 모든 가로수는 각종 과일나무로 할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는 그 길목마다 전부 꽃길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대문은 다 없애버리고 대문 없이 사는, 도둑 없이 사는 도덕 모델 마을을 만들 것이다. 만일에 그런 마을이 된다면 코스타리카의 전 지사들이 한 번씩 다 와서 견학을 할 것이다. 그런 모델 마을을 만들려는 것이 뉴 평화 마을 프로젝트이다. 그러니까 그 지사도 그 얘기를 듣고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미처 못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뉴 평화 마을 모델은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멋져요. 너무 멋져요. 그렇게 해서 뉴 평화 마을 프로젝트. 그러면 이제 그것이 코스타리카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한국과 연결시키자. 그 한국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프로젝트이 카페 코스타리카예요. 카페 코스타리카. 한국에다가 커피숍을 만드는 거예요. 그 커피숍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모델 마을로 지정한 그 주, 그때 고민 많이 했어요. 그 주에서만 할까? 코스타리카 전역에서 할까? 그게 뭐냐 하면 미스 커피를 뽑는 거예요. 미스 커피. 코스타리카는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이 바나나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커피예요.
세 번째가 꽃이에요. 아주 그런 코스타리카예요. 그러니까 커피 하면 코스타리카도 어떤 나라보다도 못지않게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스 커피를 뽑는 거에 5명을 뽑을 예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에서만 뽑을까? 코스타리카 전국에서 뽑을까?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때 결정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주에서만 미스 커피를 뽑는 게 낫겠어요? 코스타리카 전국에서 뽑는 게 낫겠어요? 전국에서 뽑는 게 더 낫겠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를 만났어요. 한국에 와서. 그래가지고 그 코스타리카 대사한테 쫙 그 얘기를 해가지고 코스타리카를 대한민국에서도 빛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카페 코스타리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그 당시 코스타리카 서반어과가 선문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문대학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코나 커피 때문에 저거 됐지만 코스타리카 주한 대사를 만나서 쫙 설명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사하고 약속했어요. 만일에 한국 어디에다가 카페 코스타리카를 개업하는 날 그 대사가 와서 테이프를 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카페 코스타리카는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코스타리카의 문화원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활동과 역사를 한국에서 해가지고 한국과 코스타리카를 연결해서 하늘섭리의 새로운 역사를 써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 뉴 평화마을 프로젝트 그리고 카페 코스타리카 프로젝트입니다. 어때요? 그렇죠? 제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고 하늘이 밀어붙이니까 저도 하는 거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 코스타리카 참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한국과 코스타리카 그 섬이라고 하는 코스타리카는요 인구가 350만이에요. 인구가. 그리고 땅은 남한의 반이에요. 아주 적은 땅이에요. 그런 조그만 나라에 뉴 평화마을 프로젝트 카페 코스타리카 프로젝트 이것이 성공해가지고 들썩들썩 하게 되면 코스타리카는 하나님 손아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참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들어온 것 지금도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나가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했더라면 참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안타깝고 그러지 못하게 된 것 아쉽게 생각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월이라는 놈이 그 때를 잡아간 거예요. 두 지팽이 짓고 이제는 때가 지나갔죠.
참 역사합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 314명 텔레비 보고 자기 발로 들어온 사람 중에 부모님 존영을 모시는 생활을 하고 있는 118가정. 이 사람들은 원리를 한번 듣고 텔레비로 듣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참부모님 구세주 메시아를 알고 고백하고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충주교회 카톡방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지나간 7월 28일이 저 집사람 성화 추모일이거든요. 그 성화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성화하면 어디에다가 장례를 치를 거냐? 화장해서 반은 코스타리카 국가 복귀를 위해서, 반은 조상 후손 복귀를 위해서 고향 선산에 그렇게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먼저 성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3년은 못 갔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코스타리카 가서 코카콜라 공장 하던 자리를 사가지고 거기를 교회로 본부로 쓰거든요. 그 운동장에 우리 두 내외가 심어놓은 무슨 나무인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주 지금 거목이 됐어요. 그 나무 밑에다가 수목장을 했잖아요. 수목장을 하고 지나니까 일본 국가 메시아 미와다시 선생이 1년 전, 우리 집사람보다 1년 전에 성화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목장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감동이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코스타리카에 장례를 치른 유골을 다시 꺼내가지고 협회 본부 엄마 옆에다가 같이 수목장으로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사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코스타리카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성화 축제를 한 그 사진 보셨죠? 저도 그 사진을 보고는 참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울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목장한 그 나무 있는 그 마당, 그 동산을 복귀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코스타리카 복귀를 위해서라면 여기 올 때마다 코스타리카 복귀 외쳐라.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 그 협회장 중심하고 적지 않은 식구들이 모여서 그 추모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이게 바로 국가 메시아 코스타리카 역사예요. 참 생각하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어쩔 도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고 역사였어요. 이제 언제든지 매년 협회 중심한 행사로서 국가 메시아, 한국 국가 메시아, 일본 국가 메시아, 아마 그런 역사가 코스타리카밖에 없다.
저는 생각할 때 참 자랑스럽습니다. 반따날에 제가 남미 대륙 회장을 할 때 부모님 모시고 생활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저의 모든 그 코스타리카에서의 활동 보고를 들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중수는 국가 메시아의 모델이라고. 그 말씀을 제가 2번 직접 들었어요. 국가 메시아의 모델이라. 그런 김중수가 충주가 고향이고 충주교회가 입교교회고 충주교회가 성화교회가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행의의 시대고 행의, 신약시대는 신의의 시대고 성약시대는 시의의 시대예요. 모심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시대가 성약시대입니다. 텔레비로 원리를 듣고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믿고 모시고 자기 발로 걸어온 코스타리카의 식구들에게 가리킨 건 딴 거 없어요. 부모님 잘 모셔라. 그 존영을 걸어놓고 모셔놓고 그 존영 앞에 나갈 때 들어올 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찬밥 먹을 땐 할 수 없지만 따뜻한 밥을 새로 할 때는 언제든지 부모님 진지를 떠서 찬장 맨 오른쪽 맨 꼭대기에다가 부모님 진지를 모시도록 그렇게 118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그 식구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생활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심의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모시는 만큼 문이 열리고 모시는 만큼 복이 열릴 것입니다. 모심의 시대, 시의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내용 한 가지만 제가 간증드릴게요. 제가 남대구 교회장 시절이에요. 남대구 교회. 제가 수택리에 아버님을 뵙고 그 기회가 돼가지고 아버님 저 남대구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남대구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들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남대구 교회는 영적 수준이 높은 곳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들으니까 부산 범내골에 계시다가 대구로 오셨잖아요. 대구에서 한 달에 10번 뭐 얼마 이사도 다니시고 쫓아다니시고 쫓겨다니시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버님을 따라 모셨던 권사님들이 5명인가 있었어요. 5명인가. 그때 아버님이 그냥 경찰이 잡으러 오면 신발도 못 신고 앞문으로 경찰들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뛰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거처를 정해가지고 아버님이 계시면 따르던 권사님들이 계시를 받고 아버님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던 식구들이 방달순 권사, 유선희 권사, 뭐 이일순 권사, 이인순 권사, 그런 교회가 남대구 교회예요. 그 남대구 교회장을 부임했더니 유선희 권사라고 아버님 모시는 그 권사 중에 한 분이 유선희 권사예요. 제일 연세 높은 분이 방달순 권사고, 그 남대구 교회 소속이거든요. 그 유선희 권사님이 교회장님 부부를 모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정성껏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유선희 권사님이 지어오는 밥을 먹겠어요? 먹을 수 있겠냐고요? 그걸 앉아서 받아 먹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여하는 결심을 했어요. 유선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밥을 만드시는데 부모님 진지를 만드신다는 기준과 조건으로 밥을 지으십시오. 부모님 진지야. 교회장 진지가 아니라 부모님 진지. 그래가지고 부모님 진지를 모시죠. 그러면 아침에 모신 거는 제가 그 진지는 점심 때 먹는 거예요. 그 점심 진지 또 부모님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1년 내내 저는 찬밥만 먹은 거예요. 아침에 부모님 모셨던 진지 점심에 먹고, 점심 때 부모님 진지 모셨던 거 저녁에 먹고, 저녁에 모셨던 부모님 진지 그 이튿날 아침에 먹고, 그런 조건을 세우면서 목회를 했던 곳이 남대구예요. 참 남대구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미 여러분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강명자라고 강정자 72가정의 친동생이에요.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 대학생이었어요. 그 강명자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제가 남대구 교회에 있을 때. 아버님이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구에 다 직결시켜가지고 일주일 동안 특별히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원리 강사가 최창림 원리 강사예요. 그때 들어온 사람이 김진문 그리고 강명자 몇 사람 없었어요. 그 강명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20일 금식을 한다고 우리 권사님 집에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째인가 8일째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아유 지역장님 네 지역장 큰일 났습니다. 빨리 어디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명자가 미쳤어 해. 강명자가 미쳤다는 거예요. 오래 소리치고 난리 법석이에요. 제가 다 재패하고 달려갔죠. 그러니까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난리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미친 사람은 안재름은 안고 쓰려면 쓰도록 만들어놔야 그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원리 막무가내요. 참부모님에도 막무가내요. 그 순간 생각나는 게 성령이 생각나더라고요. 권사님 빨리 성령 가져오세요. 그 성령 가져왔어요. 성령 가져와가지고 한번 뿌리니까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버팅기던 강명자가 자기 두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구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까까 왜 남 눈도 못 뜨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때 성념 때문에 강명자를 다루던 기억이 생생해요. 성념 해봐요. 성념. 성념 그렇게 한번 써본 분 계세요? 성념을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본 분이 계시냐고요? 구세 종교가 구세 도구인 성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성별해서 사탄 주권을 하나님 주권으로 바꾸어 모실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성령, 성주 너무도 우리 마음속에는 멀리가 있죠. 내 마음속에 늘 살아있어요. 멀리가 있어요. 멀리 가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우리들이 됐습니다. 지금은 성약시대, 시의 시대에 모심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시대입니다. 모시는 건 누굴 모시겠어요? 하늘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에 들어설 때마다 오른발이 먼저 들어옵니다. 왼발이 아니에요. 오른발부터. 그게 의식적으로. 우연히가 아니고 생각 없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발부터요? 무슨 발부터요? 오른쪽은 하늘 상징, 왼쪽은 사탄 상징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버릇이 됐어요. 기도하고는 첫 숟가락은 아버님 진지, 두 번째 숟가락은 어머님 진지. 제가 목회할 때는요, 밥 한 그릇 다 없어질 때까지도 내 몫으로는 한 숟가락도 못 먹은 때가 많아요. 아버님 진지, 어머님 진지, 아이고 누구 장로님 진지, 권사님 진지. 식구들 저 하게 되면 밥이 다 없어져서 벌써. 내 몫으로는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지만 배는 내 배가 부르더라고요. 내 간증이니까 간증 해드리는 거예요. 간증 시간이에요. 설교가 아니고 간증이에요. 그냥 지나온 것 그대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그게 간증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초의 위력 우리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들락날락 할 때도, 걸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아무렇게나 무생각으로, 생각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정말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타리카에 가서도 국가 메시아 발령 받고는 제가 제일 먼저 결심한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제일 먼저 임지에 도착한다.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고 전부 한국의 모든 걸 정리하고 아예 코스타리카로 이주를 간 거예요. 다녀오는 게 아니라 이주를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어진 역사가 코스타리카의 역사입니다. 이 모심이라고 하는 것, 이건 몸에 배야 돼요. 일부러 모시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벌어지고 부작용이 벌어져요. 모심의 생활.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시의 시대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 시대에 맞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삼풍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삼풍, 바람풍자예요. 세 가지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지금은 세 가지의 바람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신자 신풍. 하나님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서장로님, 신풍 하나님 운동.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운동.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산적으로 어떻게 알고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각으로?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무엇으로? 느낌으로.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고 느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제대로. 오늘 우리들의 느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느낌을 주십니다. 참 이 느끼는 거. 박동화라고 사백가정. 박동화 씨는 거의 평생을 아버님 운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박동화 씨하고 대화를 한 적이 많아요. 그 대화 중에 한 가지 지금도 뚜렷하게 남는 말씀 한마디를 뭐냐 하면 아버님 모실 때 어디 간다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을 때 벌써 기사는 갈 길이 다 마음속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대문 나서기 직전에 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도인데 오른쪽으로. 그러면서 아버님은 순간순간 느낌으로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을 정하시고 움직이시는 아버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느낌이래요. 느낌. 오늘 우리도 느낌이 달라야 돼요. 느낌이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느낌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느낄 줄 알고 느낄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신자 신풍운동이에요. 우리 통일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늘 섭리의 승리를 위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첫째는 영계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신자 신풍 운동이에요. 영계의 바람. 우리 다 영계의 바람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영계가 몰아붙였기 때문에 한국 신랑을 만나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풍! 무슨 신자 신풍? 하나님 신자 신풍 운동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은 신풍인데 똑같은 신풍이에요. 두 번째는 믿을 신자 신풍이에요. 그 믿을 신자 신풍은 뭐냐? 새로운 신앙의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풍, 새신자 신풍이에요. 신문화 신창조 그러잖아요. 신풍. 그러니까 하나님 풍자, 영계의 바람, 믿음의 바람, 새로운 바람, 삼풍 운동이 벌어져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말보다도 기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끝.